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수면연구학회와 하는 수면의 비밀 세계 수면의 날 특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수면연구학회 홍보이사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김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성시병원 신경과 전진선이고 대한수면연구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건강한 잠이란 어떤 거일까요? 일단은 적절한 수면 시간이 중요할 텐데요. 먼저 나이에 따른 적절한 수면 시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어릴 때는 12시간에서 16시간, 10시간 이상 자게 되고, 이제 학교에 가게 되는 이제 어린이 6세에서 이제 12세 어린이가 되면 수면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자는 게 적정 수면 시간이 되고, 청소년 시기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는 게 적절한 수면 시간, 18세 이상의 성인이 돼서는 7시간 이상을 잤을 때 적절한 수면 시간을 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저렇게 7시간 이상 자라고 하는데 내가 필요한 수면 시간이 이제 환자분들 보면 전 5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시간을 자도 졸립다고 하시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필요한 수면 시간을. 네,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제 적게 자서 괜찮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먼저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이 자고 있는지, 주중 주말에 수면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또 뭐 운전하거나 가만히 있을 때 아니면 이제 중요한 회의 시간 이럴 때 졸린 그런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비교적 규칙적으로 충분히 잘 자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들이 혹시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시간 주무시지만 야간 수면 후에 주간에 졸립지 않고 활동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괜찮은 수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주중과 주말의 수면 시간을 비교를 해서 주중보다 주말에 너무 길게 자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주중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잠은 저 많이 자는데 언제 자요? 뭐 언제 주무세요? 그러면 대중 없어요. 이런 분들이 실은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잠자는 시간 충분하면 실은 뭐 좀 불규칙하게 살아도 상관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시간이 충분하지만 매일 수면을 시작하는 시간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수면이 어쩔 때는 뭐 충분히 자고 어쩔 때는 또 굉장히 적게 자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수면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들이 다 잘 유지가 되게 되지만, 만약에 이런 수면 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되면 수면의 질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우울감도 생기게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뭐 당뇨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의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는 건 어떠냐고 이제 네. 한 번 정도 깨는 사람도 있고 뭐 2번 정도 깬다고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괜찮은 건가요? 네, 보통 한두 번 정도 깨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뭐 쭉 자는 사람도 있지만 한두 번 정도 깨는 정도는 괜찮다고 할 수가 있고, 하지만 깨는 횟수가 그 이상이 되고, 또 이제 깼는데 잠이 바로 다시 들지 않고, 또 이제 그렇게 여러 번 깨는 일 때문에 아침에 피곤하고, 또 깼을 때 입이 굉장히 마르고, 깨는 이유가 숨이 막 막힌 상태로 코를 골다가 숨을 쉬지 않거나 이렇게 숨이 막혀서 깨어나는 경우에는 수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뭐 신경과를 방문을 해서 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수면 환경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저는 지키지 못하는 건데요. 누우면 버릇처럼 핸드폰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밝은 블루라이트를 쏘게 되면 잠에서 굉장히 이제 각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뭐 굉장히 오랫동안 TV를 본다던가 아니면 핸드폰을 바로 자기 직전까지 들고 있다가 자게 되면은 수면에 드는 시간도 굉장히 늦어지게 되고 수면의 질도 이제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암막 커튼은 어떨까요? 암막 커튼. 주변 환경이 밤에 자기 전에 너무 밝아서 그런 경우에는 암막 커튼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잠을 아침에 깨는 게 좀 어려운 분들, 그래서 깨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늦게 깨고 또 늦게 자고 이런 분들한테는 아침에 들어오는 햇빛이 굉장히 중요한데 암막 커튼이 너무 성능이 좋은 걸 쓰다 보면 아침에 햇빛을 받지가 못하기 때문에 깨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그 다음 그날 이제 밤에 잘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 전에 또 TV를 틀어놓고 잔다는 분들도 있고, 무서워서 불 켜놓고 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너무 뭐 조용하면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TV나 불은 어떨까요? 네, 생각보다 잘 때 밤이 이제 어두움이 무서워서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밤에 불을 켜놓고 자는 경우들이 꽤 있으신데요. 아주 밝지 않은 빛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밝은 빛은 이런 빛 자극 자체가 머리에 있는 생체 시계를 흥분을 시키고 각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는 밤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면이 방해가 돼서 수면 생체 리듬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늦게 자게 되고 또 늦게 일어나는 그런 지연성 수면 양상을 가지게 돼서 결국에는 밝은 빛을 쏘이면서 자게 되면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어떤가요? 저는 실은 커피를 마셔도 잘 자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대여섯 잔을 뭐 습관처럼 마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카페인이 수면에 영향을 진짜 미치기는 할까요? 사실 저도 커피를 마셔도 굉장히 잘 자는 편이었는데 최근 뭐 한 2, 3년 정도 나이가 점점 들면서 확실히 커피를 마시면 잠에 영향이 이제 미친다는 거를 좀 몸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진 않지만 평상시에 마시는 것보다 카페인 양이 좀 많아서 원래 3잔 먹는데 한 4잔 정도를 마셨거나 잠들기 좀 이제 저녁 시간에 커피를 마셨다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좀 길어지게 되고 한 번 깰 거를 2-3번 깨게 되고 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전체적인 수면 시간도 좀 줄어드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은 이제 커피를 당연히 직전에 먹으면 영향을 받지만 또 이제 연구에서 보면 커피를 3시간 전이나 6시간 전에 먹은 경우에도 실은 위약을 마신 경우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잠자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다가 깬 시간도 늘어나고, 오히려 이런 경우는 3시간 전에 마셨는데도 자다가 깬 시간이 뭐 40분에 가까워져서 오전에 마시지 않은 거면 조금 늦게 마신 거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저희 운동이랑 수면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그래서 운동이 되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운동과 불면증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잠을 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게 돼서 잠을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신 분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수면의 질도 높아지게 되고 또 수면 효율이 높아져서 누워있는 시간 대비 잠을 자는 시간의 비율이 높아지고 또 이제 주간 동안에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잘 이제 문제 없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